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무직 남자입니다. 최근 저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기가 싫어지네요. 제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와 저희 가족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백수입니다. 9년 전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난 뒤 세상이 싫어져 집안에 틀어박혀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실패한 인생이죠. 알면서도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고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뵐 낯도 없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제가 진짜 한심한 것은 백수인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컴퓨터밖에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하느라 잠도 줄이고 심지어는 끼니까지도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곤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밤을 새던 저는 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초보 여성 BJ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진이었지만 그분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 눈에만 그런 것인지 댓글의 반응은 반반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움직이는 그녀를 일단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BJ 양이라고 적힌 사진 속 정보를 보고 저는 바로 인터넷 방송국에 가입해 그녀의 방송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방송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30대 초반 양이의 방송은 인기가 많은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20대의 풋풋한 다른 BJ들과 달리 나이도 많았고 후원을 해주었을 때 리액션이 크거나 멋진 포즈를 취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이에게 끌림을 느꼈습니다.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제 취향의 단아한 말씨와 외모가 정말 멋진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이의 방송을 멍하게 바라보던 저는 갑작스레 수중에 있던 돈을 털어 그녀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후원한 것을 본 양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닉네임을 불러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땡빈 닮음님 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양이는 목소리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그 목소리로 제 닉네임을 불러주는 순간 저는 본격적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미치도록이요.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에게 받던 용돈을 몽땅 양이에게 후원했습니다. 꽤 여러 번 후원을 하자 양이는 저의 닉네임까지도 외운 듯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방송에 들어가면 어떤 날은 어머 땡빈 닮음님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까지도 했고요. 저는 황홀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양이에게 내가 어필을 하려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다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닿는 방법은 더 많은 금액의 후원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부모님께 용돈을 가불받기도 했고 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잦아지고 꽤 장기적으로 흘러가자 부모님은 어디에 이렇게 돈이 자주 필요하냐고 묻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영어 공부를 해보려 하는데 초반이라 이래저래 들어갈 돈이 많다는 핑계를 댔고 부모님은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부업을 해서라도 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이제 은퇴까지 한 두 분에게 죄송하고 또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 그날 이후로는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보내는 횟수와 금액이 적어질수록 저는 양이가 저를 봐주지 않을 것 같은 기분에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금융, 2금융을 알아보았지만 무직인 저는 3금융, 4금융에 손을 뻗어 돈을 빌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 돈으로 양이에게 큰 금액을 턱턱 후원할 수 있어 멋진 오빠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녀도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제 닉네임을 부를 때 조금 더 애교 섞인 목소리와 말투로 말을 하곤 했고 후원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살짝씩 몸을 흔드는 애교스런 몸짓도 했고요. 시간이 지나 제가 더더욱 익숙해지자 땡빈 닮은 오빠 오늘도 왔네? 하며 반말도 하고 오빠라는 호칭도 불러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대출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를 걱정하는 맘씨 착한 양이는 너무 금액이 큰 후원을 여러 번 자주 한다며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저를 만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일부러라도 돈이 워낙 많아서 괜찮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후원을 하는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양이에게 더 예쁜 옷을 사입으라며 후원을 했고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며 후원을 했습니다. 비록 제 꼴은 허름할지라도 그녀가 좋으면 저도 좋았습니다. 양이는 다나 외모와는 다르게 은근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내심 좋으면서도 짐짓 점잖은 척 그런 옷 입지 않아도 예쁘다고 스윗한 말을 건네곤 했죠. 그러면 양이는 땡민 닮은 오빠가 후원해줘서 내가 예쁜 옷 샀는데 오빠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와 제가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수록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대출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수많은 대출들을 전전하다 하다못해 개인 일수대출도 받았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양이와 조금만 더 가까운 사이가 되면 백수 생활도 청산할 것이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현실을 무시하고 양이를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으로 자꾸만 빠져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며 기약 없는 시간을 헤매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양이는 특유의 매력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큰 방송인이 되었고 양이는 방송 초창기부터 봐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며 은근 저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으니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함께 말을 건네곤 했죠. 그것이 제가 양이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양이와 깊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그녀의 방송을 본 지 약 8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연락이 갔다고 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수많은 대출을 받은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 대출을 썼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두 분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두드려 패기도 했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저는 엄청난 빚을 진 빚쟁이가 되어 있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앞으로 제 남은 모든 여생을 끌어다 바쳐도 그 돈을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뒤늦게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하던 일과 더불어 부업과 알바를 몇 개씩이나 더 보태서 하시며 제 빚을 덜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약 일주일간을 식음을 전폐한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술만 퍼마시고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던 상황에 불현듯 결심이 섰죠. 이럴 것이 아니라 제가 없어질 걱정하고 있을 양이의 방송에 들어가 봐야겠다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지.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인터넷에 접속해 양이의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오랜만에 본 그녀는 뛸 듯 반가워했습니다. 땡맨 닮은 오빠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 보고 싶었잖아. 그 말에 저는 일주일간 쥐어짜듯 아프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양이는 오빠가 예쁜 옷 사입으라고 해서 예쁜 옷을 사입었다며 저에게 웃음을 보여준 뒤 한껏 붙는 옷을 입고 예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황홀했을 저인데 그때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군요. 바로 그녀에게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가 큰 돈을 썼는데 사실 내가 너에게 준 돈은 모두 대출이었고 이제 내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액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도 너와 내가 가까운 사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너에게 줬던 돈 중에 일부라도 괜찮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겠냐. 내가 너에게 많은 돈과 관심을 줘서 너의 발전에 한몫했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양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를 차단하더니 강퇴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녀의 방송에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을 알게 되자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방송국 아이디를 통해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꽤 여러 번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제 메시지를 무시하던 양이는 결국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빠의 사정은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나는 오빠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내 방송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방송을 보는 다른 분들이 내가 오빠에게 돈을 요구한 것처럼 보일까봐 겁이 나서 오빠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돈이 없을 뿐더러 지금 당장 오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오빠의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방송을 봐줘서 고마웠다. 그녀의 메시지를 받은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양이는 시청자들이 많아질수록 후원도 많아져서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와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 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멍청함에 머리를 벽에 찍고 싶습니다. 정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럼 제가 죽어서도 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모님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도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예요. 제가 20대 때 다니던 직장에 저를 엄청 괴롭히던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사는 저를 너무 미워했어요. 요즘 직장 내 상사 괴롭힘에 대한 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 전부 제가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사가 너무 싫고 미웠지만 사회생활을 해야 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뒤에서는 그 상사를 엄청 싫어했지만 앞에서는 웃었죠. 그 상사는 업무적인 거 외에도 저를 항상 무시하고 깔봤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남자 문제였어요. 상사는 6년 정도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집안에 돈도 많고 본인 벌이도 꽤 쏠쏠했죠. 그리고 둘은 사귀기 초반부터 남자가 살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동거하는 게 대단한 거인지 저로선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그리고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직원들한테는 그 남자의 조건들을 물어보며 벌이가 별로다 싶으면 무시했어요. 남자는 외모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 상사 남자친구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을 해서 저희 회사 사무실로 놀러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모두 그 상사 남자친구를 알고 있었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친해지면서 상사는 남자친구와 싸우며 저희한테 남자친구 욕을 했어요. 상사의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돈 빼고는 다 별로인 남자였었죠. 외모도 못생겼었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격이라도 좋아하는데 맨날 상사에게 집착했어요. 그리고 결벽증이 너무 심하다고 했고요. 상사가 집에서 머리를 다시 묶거나 씻고 나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런 상사를 쫓아다니면서 머리카락을 치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타고 다니던 차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고 더럽혀진 날이면 항상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했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저보다 그 상사가 더 불쌍하게 느껴졌고 차라리 남자친구 없는 제가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 아무도 그 상사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못되게 구는 그 상사를 유일하게 괴롭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상사의 남자친구가 때론 고맙기도 했죠. 저 대신 더 못되게 굴어지길 바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는 마침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상사는 결혼을 밀어붙이더군요. 뭐 본인이 팔짝 꼬고 싶다고 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이미 오래 사귀기도 했고 둘이 동거하고 있는 걸 양쪽 집안에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상사의 남자친구는 서울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가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도 엄청 자랑을 하고 저희를 무시했죠. 상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직원이 있었는데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걸 보고도 너희 오빠는 지금까지 일한 돈 다 뭐 했대? 하면서 무시하기도 했죠. 그렇게 상사는 결혼하게 됐고 저는 차라리 빨리 임신이라도 해서 그 상사가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의 남편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어요.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키우면 집이 더러워지니까 그걸 생각하면 절대 아이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대요. 그 소식을 듣는데 왜 제가 너무 슬프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 속이 쓰렸는지. 여튼 그런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저주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사가 결혼한 뒤 상사의 퇴사는 멀어졌고 상사는 기분이 안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상사는 항상 남편과 싸우면 기분이 안 좋아져 저희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죠. 무슨 우리가 동네 북인 줄 아는지 정말. 그런 상사의 히스테리를 견뎌야 해서 저희는 날이 갈수록 회사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상사는 남편에게 찍소리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의 저주 덕분에 상사가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서 속으로 조금은 좋긴 했네요. 못됐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진상의 상사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상사와는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저에게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았고 전 가끔 그 상사의 SNS를 훔쳐봤어요. 그 상사는 SNS 중독이었거든요. 어느 날 상사의 SNS에 사진들이 전부 삭제되었고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고 동료들은 상사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사는 신입사원과 아무래도 수상한 사이인 것 같다고 귀띔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자기 남편 잘났다고 외치던 상사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니 너무 놀라웠고 웃기더군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저한테도 꼭 알려달라고 했죠. 너무 흥미로운 일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은 몇 주 후 상사가 정말 이혼했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 신입사원과는 정말 사귀는 사이이거나 최소 썸 타는 사이가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상사는 SNS 활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열심히 염탐했고요. 올라오는 사진을 보니 상사는 이혼 후에 더 행복해진 듯 보이더군요. 여행도 자주 다녔고 그리고 상사 사진에 조금씩 나와 있는 옆 사람을 보니 동료들이 말해줬던 그 신입사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사의 SNS 목록을 뒤져서 신입사원의 SNS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의 SNS를 번갈아 가면서 염탐하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신입사원 SNS에 아기 초음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사에게 떠보려고 연락을 했고 정말로 상사가 임신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상사와 식사를 하기로 했고 상사는 흔쾌히 밥을 사준다고 했죠. 그렇게 오랜만에 상사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상사는 본인의 근황을 말해줬어요. 이혼을 하게 됐고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으며 사실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고 식을 올리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조만간 회사는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남자친구까지 생겼는데 넌 도대체 왜 연애를 못하냐고 비웃더군요. 이 여자 여전하구만 하는 생각에 저는 속으로 너무 짜증이 났지만 웃으면서 전 아직 일이 더 중요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는 자기는 남자의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도 나더니만은. 그러면서 퇴직금 나오는 걸로 둘이 살 전셋집을 얻기로 했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남자친구 타고 다니라고 줬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남자 돈 보고 만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는데 저는 그럴 생각 원래부터 없었다고 했죠. 돈 보고 만나라고 했던 건 본인이었는데 그걸 금세 잊은 듯 보이더군요. 그렇게 상사와 불편한 식사를 마쳤고 다시 전 상사와 연락을 끊었어요. 물론 SNS 염탐은 멈추지 않았고요. 정말 재수없게도 상사는 참 행복해 보였어요. 부러웠던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불행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사는 회사를 관뒀지만 그 신입사원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식을 올리지 않아서 회사의 둘의 사이는 비밀이었고요. 그런데 전 동료에게 참 재미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신입사원, 즉 그 직장 상사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여자들마다 찝쩍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그 신입사원의 차를 보고 돈이 많은 줄 알고 혹한다고 했고요. 그 차는 지 것도 아니고 직장 상사에게 받아서 잔타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사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SNS에는 아이 사진도 종종 올라왔지만 우울해 보이는 사진과 글귀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상사에게 아이 낳은 거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죠. 상사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본인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무슨 일이 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얘기해 줄 것 같았고 저는 바로 약속을 잡고 놀러 갔어요. 그리고 상사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쏟아내더군요. 상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이를 낳고 약속대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상사가 이혼을 했던 경험이 있던 걸 몰랐던 남자 집에서 심한 반대를 했고 당장 상사와 사는 것을 그만두고 본가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자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미 자식도 생긴 마당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부모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며 본가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상사는 그럼 아이는 나 혼자 키우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고 일단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그리고 부모님 모르게 집에 자주 들리겠다고 했다네요. 상사는 그런 남자의 말을 믿었고 본가와 집을 왔다 갔다 하기 편하라고 본인의 차를 아예 그 남자에게 넘겨줬다고 했고요. 하지만 남자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자주 오지 않았고 상사는 그런 남자를 기다리며 점점 말라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미안하게도 그런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통쾌했어요. 꼴 좋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몇 달 후 동료에게 전해들은 소식으로 그 신입사원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며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상사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SNS를 탈퇴했고 번호도 바꿔버려 더 이상 상사의 소식을 들을 순 없었고요. 저를 몇 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히고 무시하던 상사가 정말 저의 바람대로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니 저는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개운하고 통쾌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저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상처주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했어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사람들의 속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겉으로 티만 안 내는 것일 뿐. 다들 자기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의 행복을 바래주지는 않지 않나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가 된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2년 차고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의식 때문에 결혼을 조금 당겨 하긴 했지만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댁살이 절대 안 한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대 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처럼 거절하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 불공평하다 생각은 늘 해오고 있었어요. 주말에 안 바쁜 거 아니까 찾아와서 같이 김장하자. 네 남편이 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가 안 도와주면 앞으로 사서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시부모님들께서 농사를 작게나마 지으시는데 유기농이라 손이 많이 가요. 그런 때도 와서 좀 도와라 하는 거. 가끔 집에 찾아와서는 집안 꼬라지가 부인이 같이 사는 것이 맞냐는 소리를 하시는데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긴 해요. 먹을 거면 와서 도와라 하는 거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먹고 싶으면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죠. 있는데 안 도와드리면 세상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리니까요. 처음 결혼하고 직장일로 바빠서 추석에 내려가지 않았더니 명절이 올 때마다 그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 아들이면은 이렇게 뒤끝 장렬로 남아있을 일이냐고요. TV에서 사랑과 전땡을 보는 걸 즐겨하는데 프로그램 보다 보니 눈이 낮아져서 그런가 몰라도 막장까진 아니라 생각이 드니 반기도 못 들겠고.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발을 헛디뎌 같이 넘어지는 와중에 제가 어쩌다가 어머니를 감싸게 됐고 그 일로 저는 팔에 금이 가서 깁스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죠. 그랬더니 아픈 저더러 발은 움직일 수 있지 않냐면서 쉬는 김에 집에 와서 일 좀 도와주며 밥도 유기농을 챙겨 먹을 수 있어 좋지 않냐고 했죠. 저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속아서 간 게 아니라 어거지로 가게 된 건데 일은 일대로 도우고 때 되면 시댁에서 점심 저녁 밥상 차리는 준비도 제가 하고 있어요. 두 발과 한 손이 멀쩡하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고 무심한 척 모르는 척 하는 남편도 나쁘긴 마찬가지지만 시누이가 진짜 압권입니다. 옆 동네에 사는 시누이는 남편보다 3살이 많은 누나예요. 그리고 남편이 누나 말을 좀 잘 듣는 편이거든요. 시누이가 몸에 좋은 약초며 한약이며 홍삼이며 말을 꺼내면 남편이 곧잘 들어먹고 살아가자고 조를 정도로 안 흔한 남매지간이란 말이죠. 그런 남편과 결혼한 저는 찬밥 신세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시일이 지날수록 신혼부부인 저희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직장 다닐 때는 어중간하게 이유를 대면서 시댁에 가길 꺼려하면 핑계라도 넉넉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추석 때 일도 사실은 핑계였죠. 결혼하자마자 시달릴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정말 남의 집 딸이라고 함부로 대할 준비들이 다 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마저 합세했으면 아마 저는 이미 심각한 우울 증세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다만 남편이 저를 케어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나와 엄마 그리고 제 사이에 껴서 어물쩡하게 대하게 되면서 모든 어퍼컷은 제 담당이 돼서 그렇죠. 참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튼 추석 때도 나름 핑곗거리가 완벽했는데 들켰어요. 누구요? 시누이한테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혹시 몰라 거실에 노트북과 자료들을 꺼내놓기도 했어요. 그냥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준비를 한 뒤에 거실에서 TV도 보고 그랬는데 TV 소리가 컸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못 들었더라고요.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머, 올케 집에 있었네? 아, 네. 회사 일 때문에 집에서 남은 일 처리하느라고요. 근데 TV 보면서 그럴 거면 일부터 하고 시댁에 빨리 가는 게 좋지 않나?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죠. 그런데 무슨 일로? 어머, 내가 못 올 때 왔어? 그냥 지나가는 길이잖아. 가는 길에 같이 가자 할랬지. 단톡방에 송우 씨가 먼저 갔나 말씀드렸는데요. 못 보셨나 보네요. 맞다. 그럼 뭐 바로 가야지. 올케는 안 갈 거지? 아니요, 못 가는 거라서요. 어머니께는 다음 주에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래.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냥 난 아쉬워서 그랬네. 그럼 잘 놀아. 노는 거 아니래도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신우의 얼굴을 보니 뭔가 건수를 잡은 얼굴이었어요. 배드 타이밍이었던 걸 어쩌겠어요. 그 뒤로 시댁을 피하려는 제 노력의 40%가 물거품이 된 건 다 신우이 탓입니다. 틈만 나면 집에 찾아오고 의중을 떠보려 하다 보니 숨기도 말 돌리기도 화가 나서 시댁에 갈 수 있음 가려고 해요. 하지만 저도 누르면 누를수록 대들고 싶어져서 저 시누이를 어떻게든 골리고 괴롭히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좀처럼 그럴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최근엔 시누이로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수상한 구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신혼 2년 차인데 바람을 펴? 딱 봐도 바람 같았어요. 제 연애 경험이 직감했죠.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을 때만 기다렸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제 눈치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연애할 때는 폰도 막 가져가서 보고 했는데 결혼한 뒤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놀란 놈이 방귀를 뀌게 될 거라니까 몰래 볼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렸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폰을 보게 됐는데 정말로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이미 진해질 대로 진해진 사이인지 네 몸이 어떻고 어떤 때 이쁘고 너무 좋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카톡 파일 다운로드해서 제 폰에 보내놨어요. 그리고 신우이랑도 톡을 하길래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서 신우이랑 나눈 톡도 다운로드해서 받아놓고 남편이 집에 없는 다음날부터 카톡 정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게 된 계기가 아니죠. 바람을 피울 수 있게 다리를 놔준 게 신우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저와 시댁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 상담을 신우이에게 했는데 달래는 척 저를 몰아가기 이르러서 결국에는 남편도 저를 질려버리게 된 계기까지 도달했던 거더라고요. 상담 컨설팅으로 이간질 전문하시면 딱 되겠어요. 오라통이 치밀어서 저만 당할 수는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사라 이 말이에요? 저와 제 친구들은 갓 30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신우의 남편은 40대고요. 남자랑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사정을 말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 없다. 나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요. 복수 조작단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친구가 신우의 남편을 꼬셔내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참네. 이렇게 쉽게도 넘어오다니 세상 믿을 건 없다는 생각도 했네요. 여튼 친구와 신우의 남편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둘이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기도 했고 한날은 모텔에 떡이 된 상태의 사진 증거도 남겨놓고서 신우에게 연락하는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이젠 좀 질렸다고 모텔에 있으니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어우, 이 말할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요. 이 말을 남겨놓고 모텔을 빠져나와 멀리서 훔쳐봤어요. 씩씩대며 걸어오더라고요. 그때 3단계로 데이트 때 찍은 사진과 룸에서의 사진도 같이 보냈습니다. 친구 번호로 발송했고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와 친구가 같이 나갔습니다. 쪽팔린 것도 모르고 카페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언니가 좀 재수없었어야죠.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 좀 했어요. 가지고 놀아달라고. 미쳤어? 미쳤냐고. 미쳤냐는 말밖에 못해요? 왜? 우리 남편한테 여자 붙여준 것도 당신이면서 왜 난 안 되는데? 결혼한 남동생한테 바람 피우라고 여자 주선해준 거 그거 내가 안다고. 그거 알아요? 나한테 남편이 바람핀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당신 덕에 난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변호사 비용도 안 들어. 위자료도 받아. 이혼도 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끝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아픈 얘기 꺼낼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시어머니? 내가 사진 보낼 거야. 남의 딸 귀한 줄 모르고 막 써제꼈는데 이혼해주니 고맙죠? 하고. 대신 위자료는 준비하셔야 한다고. 왜? 당신 때문에. 고마워요 진짜. 덕분에 이혼한다. 진짜 징글징글해 당신도. 이미 이혼 준비도 마쳤고 변호사도 구해놨습니다. 뭐 신우이 뒤통수 때릴 준비하면서부터 착착같이 진행해왔었죠. 소식을 들은 남편이 울고 빌고 잘못했다 빌었지만 봐줄 생각 없어요. 그러게 진지게 내 남편이면 남편답게 배우자답게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무조건 이혼이란 말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있는 신우이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나 할 수 있을런지, 바람핀 남편을 참고 살아갈 수 있을런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뒷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소식 들리는 대로 또 사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